이 목숨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1980년 군사법정. 28 청년이 총칼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박정희가 18년 만에 비참한 종말을 고했듯이 당신들 전두환 일당도 10년이 못 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심판이다. 그로부터 7년 후 정말로 군부독재는 무너졌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해찬.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두 번의 투옥과 고문을 견뎌낸 사람. 그가 남긴 568쪽의 기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1971년 20살 청년 이해찬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사회학자를 꿈꾸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기대했던 그에게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였죠.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양 집으로 돌아간 이해찬. 그런데 아버지가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면 4.19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해찬은 그 길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유신 학생운동의 중심에 섰고 1973년 유신 이후 최초의 시위라 평가되는 12대모에 참여했죠.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첫 투옥. 서대문구치소 육동하 감방. 22살 청년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육동하 방장이 되어 감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수감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막달라 마리아부터 아놀드 하우저까지 그가 읽은 책들은 훗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필독서를 만드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이해찬은 그곳에서 장기수들을 만났습니다. 20년, 3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는 청년 이해찬에게 노동자의 삶, 민중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해찬은 다시 체포됩니다. 보안사에서의 고문, 군사법정에서의 재판. 바로 그 법정에서 그는 앞서 말한 그 유명한 일가를 남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사형수 김대중을 만난 일입니다. 죽음을 앞둔 DJ는 젊은 동지들에게 말했죠. 나는 죽지만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찬은 그 순간 평생 DJ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출소 후 이해찬은 직업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민청년, 민통년에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의 브레인이 되죠. 보도 지침을 폭로하고 다방에서 동지들과 항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해찬은 회고합니다. 그때 내 느낌은, 아, 드디어 사선에서 벗어났구나.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가위에 눌리면서 살았거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한 거잖아요. 이겼다는 생각보다 드디어 끝났구나, 해방됐구나 싶었어요.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왔던 게 이해됐다고 할까. 내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때였어요. 첫 번째 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찬에게는 두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었죠.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7선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 시장,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하지만 이해찬은 결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퍼블릭 마인드, 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해찬은 말합니다. 공인의 자세는 남한테도 엄하고 나한테도 엄해야 해요. 그래야 공적인 기강이 서니까요. 실제로 7선 국회의원이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없고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문제로 말썽이 난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퍼블릭 마인드의 결과였죠. 1995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시절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이해찬은 그 수습을 맡으며 서울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행정을 혁신했습니다. 1998년 교육부 장관 시절 IMF 위기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교원 정년 단축을 극적으로 통과시켰고 BK21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BK21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립대 분규를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촌지 문화를 없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찬 세대는 학력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해찬의 교육개혁은 과연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2004년 국무총리 이해찬은 책임 총리제를 정착시켰습니다. 방패장 문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미 FTA 협상.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때로는 버럭 총리라 불리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죠. 2009년 5월 23일 동지이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서거. 이해찬에게 그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은 당원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경선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180석 압승. 하지만 2022년 대선은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꿈,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실패는 해도 좌절하지는 않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목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한 것은 또 하면 돼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해찬이 이 회고록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이 모여 역사가 된다는 것 아닐까요?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이 모였을 때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 민주주의는 누군가 거저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유시민 작가는 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찬은 예나 지금이나 공적인 사람이다. 20살의 꿈조차 사적 욕망과 거리가 멀었다. 맞습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한 인간의 증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50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는 2022년 9월 21일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정치 회고록이자 자전적 에세이로 568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고요? 첫째,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둘째,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 셋째,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청년 세대. 넷째, 공적 가치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든 시민들께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민주주의에 대해, 공적 가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고 이해찬 전 총리, 하늘의 큰 별이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